규제 완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양도세는 완화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락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요가 나중에 다시 투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으로 투기하면 안 된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남는 건 개뿔도 없다, 그런데 떨어지면 다 네 책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너무 일시적으로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지, 그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유세 완화해서 다시 오른다, 재건축 완화해서 다시 오른다, 이런 식으로 뭐 정책만 조금 변하면은 집값이 다시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책이랑 관련 없다. 이제는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정세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맨날 임대사업자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임대사업자 책임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 정비사업 중단에 이만큼 사라졌다. 한 4만 가구 부숴가지고 5만 가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막 저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구라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에 비해서 인허가 실질 되긴 좋지만 순공급은 별거 없죠. 그러면서 뭐 재개발 막혀서 매년 4만 가구 공급 막혔다. 4만 가구 만들려면 지금 당장 한 3만에서 3만 5천 정도의 멸치 수요로 주변에 퍼져가지고 집값 올리는 요소가 된다. 전세가랑 주택 인허가 11년 만에 최저래요. 서울 공급 부족 계속된다. 그럼 공급 부족되면 가격이 오르냐? 자, 집값이 떨어지던데 2008년,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죠. 지금이랑 인허가 엄청나게 큰 차이 나나요? 2008년, 2010년, 2013년은 지금보다 인허가 적죠. 그리고 2011년, 12년엔 조금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지금 물려 있었던 거고, 집값 오를 때 인허가 실적 쭉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다가 불 한번 태우고 쭉 떨어지죠. 규제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급 부족으로 올랐냐? 아니죠. 서울도 떨어지는 시기에 인허가가 늘었어요. 이때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때 줄었으니까 항상 또 공급 부족 이야기 똑같이 프레임 잡았겠죠? 그리고 2007년에 늘렸는데 이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고 있었죠. 2008년부터. 지금보다 적어요, 많아요? 큰 차이 안 나죠. 요때는 좀 많았지만 요때 적은 것까지 생각하면 2004년 이후에 쭉 이 정도 나오다가 요때 많이 나왔더니 요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자꾸 몰아붙이는 거죠.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14년에 다 풀어줬으니까 재건축 일단 초이노믹스 해서 수요 늘리고 연한 완화했죠. 14년 9월에, 그 다음에 12월 말에 부동산 3%. 그러니까 폭발하던 수요들이 나온 거다. 이제 2017년에 문정부가 규제 들어가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늘어난 거잖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이나요? 그 전에는 얼마나 많았다고? 자, 그 다음에 입주 봅시다. 인허가보다 확실히 입주를 봐야 되죠? 한창 떨어지던 시기가 입주가 제일 적었죠. 올라가던 시기에 입주 올라가고 있고, 슬슬 거품 빠지기 시작하면서 입주 줄었죠. 떨어지는 시기에. 그러다가 2014년 토이노믹스 나오고 엄밀하게 따지면 2013년부터 살살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상승폭이랑 가계부채가 팍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늘어나죠. 서울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이러고 있었다. 2020년? 21년 적어요? 공급 부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는 거 보이고 있죠. 지금 재건축 사업 계획 승인, 재건축 재개발 안 해서 입주 부족하다. 떨어지던 시기부터 늘었죠. 재건축 재개발로. 그래서 재건축을 확 많이 하니까 이때부터 팍 오르기 시작하죠. 서울 멸실 나는 거 봐봐요. 이때 다 풀어줘가지고 이때부터 멸실 나게 쭉쭉 들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얼마나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다고. 아파트 멸실되니까 재건축이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원래 떨어질 때. 근데 요때 다 풀어가지고 요때 오르기 시작하고 요때 이제 멸실 들어가면서 이주수요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때죠. 지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언제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집값 잡았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뭘로 잡았어요 옛날에? 일기 신도시로 잡은 거 아니에요? 가구수 변동 및 입주량, 입주 물량 조금 줄었는데 가구수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서울 가구수 2016년에 거의 안 늘다가 2017, 2018년 많이 늘고 2019년에 확 늘었어요. 인구도 줄어들었는데 왜 요때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가구수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인구가 늘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 들어가기 시작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아니죠. 이때부터 규제 들어가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겠는데 분명히 증여나 이런 쪽도 규제 들어갈 거야. 빨리 명의분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의분산 들어가면서 가구가 늘어난 거죠. 내 가족인데 집 4채 있으면 한 채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은 거다. 19년에 왜 특별히 많이 늘었어요? 913으로 보유세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구수가 늘어났다는 게 그만큼 서울에서 요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명의만 분산해 놓은 거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가구수가 어떻게 저렇게 팍 늘어나냐. 1인 가구 50% 이상이 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독립해요? 캥거루족이란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밖에 나가서 못 사니까 독립할 사람들도 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나요 갑자기? 명의분산하고 있는 거지. 누가 독립해요 지금? 그리고 독립해서 서울 와서 사는 사람들 다 어디 살아요? 원룸 아니면 지옥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가 아니죠. 근데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다. 왜냐면은 이때 이만큼 남았으면 공급 과잉이란 이야기 했어요? 2017년, 2018년, 2016년에 공급 과잉이라 집값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택 보급률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죠. 수도권은 뭐 쭉 올랐고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 대비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2020년, 21년부터 부족한데 뭔 개소리냐. 22년에 더 부족해지고 가구수가 늘어났는데 매물이 왜 늘어날까요? 매매든 전세든? 실질적으로 실거주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명의 분산하는 가구만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답이죠. 주택 공급 부족이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풀어봐라. 부족한가?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특히 빌라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맨날 아파트만 물고 늘어지죠. 왜? 사람들이 아파트만 좋아하니까. 재개발해서 그거 밀고 아파트 해야지 공급이 나온다. 재개발 자체가 순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공급 늘려야 된다. 무조건 아파트다.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신규 택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개발 같은 거 하고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늘려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빌라 빼고 아파트로 오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거야. 위험 요소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파트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때 한번 재건축 엄청 때려 박아가지고 확 줄었다가 며칠 많이 나니까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죠. 아파트 비중도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다. 왜?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거고 보통은 그 전에 빌라 살든가 오피스를 살든가 이런 식으로 돈 모아야 되는 거죠. 임대주택 왜 이렇게 빈판해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민간 임대 너무 비싸니까 임대주택 만들어서 저렴하게 살게 해주겠다. 요즘에 막 뭐라고 해요 어떤 인간들. 임대주택에 평생 박아놓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잘 만든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들 민간 임대 안 나가게 생기고 전세가 떨어지면은 매매가에 영향 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가구수 늘어나고 그게 1인 가구고 대부분이 월세로 살고 있으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죠. 당연히 임대주택 저렴하게 살면서 돈 모아야죠. 그 다음에 집값 거품은 언젠간 빠지게 돼 있으니까 돈 모아서 거품 빠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집값에 영향 안 준다. 임대주택 공급하면 뭐하냐. 분양주택으로 공급해라.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진짜로 그지들을 평생 그지처럼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들은 우리가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임대를 올리고 싶어도 공공에서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 임대로 세입자 전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평생 기득권으로 살고 너네는 우리 밑에서 임대나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임대주택 싸게 공급해서 돈 모을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니까 죽어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말이 돼요? 임대주택 더 좋고 저렴하고 살기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돈 안 모으고 집 안 사고 계속 기득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기서 찌질하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민간 임대에서 돈을 못 모으는데? 요 상황에서 수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혼인율, 출산율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이거 2000년에 감소한 거 지금 언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020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15년에 나타나는 거 2035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작이 나 있지. 2010년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었죠.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감소할 거죠.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었고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저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가정해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일본이 돈을 그렇게 풀어도 부동산이 왜 안 오르는데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이 정도 늘어난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랑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지수로 따지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그게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뤄지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근데 인구 감소 때문에 아니라고 하죠. 맞다고 하면 안 되니까. 공급 부족 때문이야. 인구 감소는 영향이 없었어. 왜 영향이 없어요? 인구 감소하면은 그게 다 생산성이 줄어들고 줄어든 생산성에서 부양해야 될 건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데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텐데 집값은 쭉쭉 올라가는데 소득은 요만큼씩 오르고 20년에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값이 올랐죠.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뭐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뭐 이런 달러 찍어내니까 뭐 현금가치 폭락한다. 달러 찍어내는 건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원화 가치는 다르죠. 달러 폭락하니까 집값 폭등한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 집값 오르기 위해서 원화 가치를 낮춰야 되죠. 근데 달러처럼 찍어낼 수 있냐 원화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해봐요. 베네수엘라 꼴 나지. 일본은 아베노믹스에서 버텼던 건 기축통화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돈 풀면 미국 집값이 올라야죠. 거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집 사요? 달러가치 폭락해가지고 원화가치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가 기축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그렇게 안 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돈을 그렇게 풀고 있냐? 뭘로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끼케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풀 수가 없다. 국가부채가 많아서. 미국에 비하면 적다지만 미국은 그냥 돈 찍어서 갚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조정해야 되죠. 그렇게 못 풀어요. 풀고 싶어도. 돈 같이 쓰레기 된다고 하고 있으면 그 쓰레기 저한테 좀 버려주시죠. 현금 같이 쓰레기 되고 있는데 뭐 현금 벌려고 유튜브에 광고 붙이고 있어.
남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현금같이 쓰레기 되니까 본인부터 가서 사든가. 빚 잔뜩 내가지고. 돈 된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려주죠? 유동성 지금 축소하고 있다고 그러죠. 옐런이 금리 인상 이야기했고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 그래요? 임기 연장 여부도 확실하지도 않고 일단은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거기다 테이퍼링 빨리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이전에 이미. 유동성 장세 끝내가고 있다. 그 유동성 푸는 게 두 가지로 풀고 있죠. 미국에서.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풀고 있잖아요. 법인세 많이 올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푸는 만큼 세금으로 걷어가니까 그만큼 회수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국채죠. 국채. 국채 풀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가계부채 붕괴 일어난다. 딱 나오죠. 이미 시작한 나라들 많죠.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런데 다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터키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미국도 조만간, 우리나라도 조만간이죠. 그리고 입주 물량 언제부터 많이 들어와요? 2022년에 공급 부족, 23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데 22년 딱 1년 공급 부족하다고 해서 사야 돼요? 23년부터 공급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면 2년 뒤에부터 대규모 공급이 올 거예요. 근데 집은 최소한 2년 뒤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사요? 아니면 내년에 사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파느라 바쁘지. 결론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불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그리고 공급 안 부족했는데 계속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서 심리 잡기 위해서 공급 폭탄을 쏟아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다? 2023년부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옐런이 말한 게 별말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부터는 파월도 올린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인상을 점점 더 빠르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공급 부족 프레임 공급 부족 아니었죠. 오히려 공급이 적게 들어올 때 집값이 떨어졌다.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건데 왜 공급이 부족할 때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건설사들이 미리 조정하는 거죠. 그때는 인허가 많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집값이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이 짓고 집값이 떨어질 때 오히려 조금 짓는다. 왜냐하면 수익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을 역으로 잡아서 공급 부족이니까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떨어질 요소 아니죠? 공급 부족도 아니죠? 23년부터 공급 폭탄 들어오는데 지금 사가지고 한 2년 동안 올라가지고 팔려고 하면은 누가 사요? 1년 만에 팔려고요? 그게 이득이 돼요? 양도세 잔뜩 떼고? 살 이유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수요한테 떠넘기려고 마지막까지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